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시 수업 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투시에서 나타나는 원근의 투시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눈높이에 따른 투시 그리기 해보겠습니다. 원근, 우리가 원근, 머리를 짜가지고 가까이 올수록 커지는데, 근데 그게 이제 같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요런 예제가 있어요. 팔을 뻗었는데, 이렇게 주먹이 커져 보이고, 실제로 주먹과 얼굴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먹이 상당히 크죠, 얼굴보다. 근데 좀 먼 곳에서 A 지점과 이제 B 지점으로 나눴을 때 A 지점에서는 이렇게 주먹이 커 보이는데 B 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얼굴과 손의 차이가 뭐 A랑 다르게 주먹이 다시 작아졌죠. 그래서 이 현상을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A는 머리에서부터 허리까지 길이고 여기가, 그리고 주먹의 크기는 한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럼 전체 길이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손의 크기가 4분의 1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B에서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머리에서부터 허리까지 길이고 이게 주먹의 크기죠. 그러면 6등분, 7등분 되는 것 같아요. 손의 크기랑 상반신 크기를 비교해보면 한 5등분, 6등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손을 내밀고 있지만 관찰자를 기준으로 가까이 붙어 있으면 가까이 갈수록 주먹과 몸통의 거리, 팔의 길이는 길어지고 상대적으로 관찰자한테 멀어질수록 이 팔의 길이는 또 짧아진다는 얘기죠. 참 신기한 현상인데, 과투시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A 지점을 이제 A처럼 나온 걸 이제 과투시라고 합니다. 과투시가 그래서 관찰자에게 가까이 가서 붙으면 이런 과하게 과투시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관찰자한테 멀어질수록 과투시는 풀린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히어로물의 만화를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주먹을 뻗고 가까이 날라오는 어떤 캐릭터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발 크기도 엄청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 이게 발 사이즈. 그러면은 얼굴이랑 주먹이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주먹이 얼굴보다 상당히 커졌죠. 실제로는 이렇게 주먹이 크진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과투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관찰자에 가까이 이 캐릭터가 와 있다는 얘기죠. 근데 허리서부터 발 사이즈를 보면은 여기도 과투시를 넣었어요. 이렇게 여기도 발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 정도 작아지진 않겠죠. 실제로는 이렇게 발이 작지는 않으니까. 허리에서부터 발까지도 과투시를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왜냐면 카메라에서 멀어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 카메라에서 멀어졌으니까 정상적인 발의 사이즈를 이때는 그려줘야 된다. 발 사이즈를 이렇게 그려줘야죠. 카메라에 가까이 있는 부분만 과투시가 적용되고, 카메라에서 멀어질수록, 관찰자에서 멀어질수록 과투시는 풀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등분 나누기를, 이걸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등분을 나누는 거. 이 등분. 여기 2분의 1 등분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기든 등분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x를 그으면 이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양 꼭지점을 x를 그은 다음에 이 만나는 이 꼭지점을 같이 그어주고, 또는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 되죠. 3등분 나누는 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3등분 나누는 거. 3등분 나누는 거. 이렇게 하면 되죠. 맨 처음에 2등분 하는 것까지 동일하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V자를 그리고 이렇게 하면 3등분이 됩니다. 3등분 나누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을 그리는 방법. 예. 2등분을 나누는 이게 십자 형태를 두 개를 그어줘요. 그 다음 여기를 세 개 등분합니다. 3등분을 해요. 3등분하는 방법 아까 뭐였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x를 긋고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또 3등분이 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 원을 이쪽 부분에다가 점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제 구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원을 그리는 방법은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에서 나눠서 하면 되는데, 이게 평면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간 안에 있는 그 면에서도 이제 적용이 된다. 그죠? 공간 안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보면 이렇게 돼. 이해하셨죠? 여기 2분의 1등분.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가 3등분. 여기 2분의 1. 여기도 2등분. 여기도 2등. 여기는 이렇게 해서 타원 그리는 거. 뭐 만약에 뭐 이쪽에도 만약에 그린다.
등분을 나눌 때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쪽으로 가거나 또는 이쪽 길이를 그을 때 이쪽 기울기를 긋는 거는 같은 소시점을 향한 방향으로 그려야죠.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2분의 1 등분. 3등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긋고 여기서 이렇게 그어서 이 점과 여기 점 이 부분을 해서 하면 여기가 이렇게 3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한 등분 나누는 게 복잡한 방식이 있긴 한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2등분 나누기, 3등분 나누기, 그리고 원 그리기. 그럼 얘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과투시가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이제 A라는 도형이 있고 B라는 도형이 있어요. 얘 두 개가 같은 크기의 도형 같습니까? 같은 크기의 도형일까요?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죠. 얘를 그대로 다시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축소해서 갖다 놔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앞면, 앞쪽에 있는 면은 길이가 같지만 뒤에가 여기가 길어졌죠. 뒤쪽.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앞부분은 길이는 같은데 이쪽의 길이가 길어졌죠. 이쪽의 길이. 여기가 이제 Z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로가 이제 X축, 세로가 Y축, 그리고 이제 깊이감이 이제 Z축인데 이 Z축이 안 맞죠? 비율이. 그래서 A랑 B랑 해보면 같은 도형이 이렇게 해보면 이걸 통째로 갖고 와가지고 통째로 같은 비율로 축소를 해보니까 같은 도형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아까 바투시를 배웠잖아요. 바투시가 이제 얘가 뭐가 이제 예제냐? 얘네 두 개가 이제 같은 도형이 맞아요, 실제로. A랑 B랑 같은 도형이 맞는데 그 같은 도형이 맞는지 한번 등분을 나눠 볼게요. 야, 일단 2분의 1 위치를 찾아요. A를. 이렇게 X자 그어가지고 2분의 1 위치를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2분의 1 위치를 찾았죠. 얘를 가지고 연장을 해서 쭉 그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요렇게가 같은 길이인 거죠. 요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길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X자를 그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아요. 그렇죠? 크게 X를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었으니까 다시 여기를 여기 꼭지점이랑 여기 꼭지점 돼가지고 크게 요렇게 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이 안에서 또 X자를 이렇게 그었으니까 여기 길이 그리고 여기서 또 2등분을 여기서 또 이렇게 나눴죠. 이렇게 그럼 여기 길이 여기가 같아지는 거죠. 네 개가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럼 이 길이랑 여기 길이랑 결국엔 같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길이를 갖게 한 상태에서 소시점을 이용해서 이 꼭지점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 꼭지점을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는 여기다 갖다 놓고 얘는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이 앞면은 여기가 x, y, 여기도 x, y의 비율은 같아요. 근데 여기 비율, 여기 z랑 여기 z의 비율은 같지가 않더라는 거지. 실제로도 도형을 아까 전에 제가 복사해서 갖다 놔보니까 같은 비율의 도형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뒤로 갈수록 Z축의 길이가 짧아졌죠. 확 짧아졌어요. 그래서 화면 가까이 올수록 Z축의 깊이감, 입체감은 넓어지고 우리 관찰자의 눈에서 얘는 멀어졌죠. 얘는 관찰자한테 멀어질수록 이 Z축의 깊이감은 납작해져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가 멀리 있는 어떤 뭐 도시를 이렇게 줌을 해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줌을 해서 찍어보면은 건물들이 그냥 이렇게 납작납작해 보여요. 이렇게 줌을 해서 찍어보면 그죠? 근데 실제로 가보면 이 건물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납작하지가 않다는 거지.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납작하지가 않고 실제로 가까이 건물한테 가보니까 건물이 엄청 두꺼운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는 물체를 찍게 되면 납작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그 현상이 반대가 되면 눈앞으로 가까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커진다는 거지. 그래서 주먹을 이렇게 앞으로 뻗고 있을 때, 이렇게 앞으로 뻗고 있을 때 동일하게 뻗고 있더라도 눈앞에서 뻗고 있는 거랑 관찰자의 눈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똑같이 팔을 뻗고 있는 거랑 보이는 게 달라진다. 그래서 이걸 앞에 있는 관찰자의 앞에서 팔을 뻗고 있을 때 이 현상을 과투시라고 이제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근이 생기는 거에서 이런 과투시라는 것도 이제 존재하더라. 앞에서 또 등분 나누는 거 한번 봤죠? 등분. 요거. 이게 등분 나누는 거.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배경을 그릴 때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뭐 여기 안에서 이렇게 내등분 나누 그리고
전체 이 길이랑 또 이 길이랑 같아야 되는 거. 이런 걸 이제 등분 나눌 때 이거 많이 이렇게 그렸죠. 여기도 보면 등분 나누는 거. 그렇죠? 그럼 여기 먼 데에서 이 등분 나누는 거. 그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게 하려면 아까 감으로 그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감으로 그렸을 때 이쪽 방향이 이제 Z축 방향이잖아요. Z축 방향으로 감으로 그리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제 틀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2분의 1 위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그은 거랑 실제로 여기에서 각 꼭지점을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2분의 1 위치. 실제로는 여기가 2분의 1 위치라는, 실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2분의 1, 눈으로 감으로 그리는 2분의 1과 실제 이런 공간에서의 2분의 1 위치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등분 나누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리는 것이 좀더 정확하고 실제로 입체감이 과투시가 적용이 되면서 공간이 이제 풍성해집니다. 공간이 풍성해진다는 건 입체감이 뭐 이제 더 극대화된다. 실제로 극대화되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실제 입체감 나는 보이는 그대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투시의 배경을 그리려면 앞에서 설명한 식으로 이렇게 다 러프로 그려준 다음에 선을 땄을 때 이렇게 정확한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엄청 정확하죠. 감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작도를 한다. 작도입니다, 작도. 배경은. 앞으로 이런 식의 이제 배경을 그리는 걸 우리가 점점 배울 건데, 일단 예제로 등분을 어디다 활용을 하는지 일단 보여드린 거고. 1강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부분, 이걸 한번 그려보는 걸 해보죠. 우리가 아까 등분 나누는 거랑 과투시가 적용되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다른 각도, 다른 눈높이에서 이 배경을 본 거, 다른 눈높이에서 이 배경들을 봤을 때 어떻게 그릴지 한번 저랑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어느 높이에서 이제 그리는 거를 저는 생각을 했냐면 이 눈 높이가 여기 딱 여기에 눈 높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인 바닷가 당연히 평행을 이룬 상태에서 이 가로등과 나무의 꼭대기 지점이 보이는 딱 걸쳐지는 지점을로 바라봤을 때 이 공간을 바라봤을 때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저는 그 액션 타블렛을 쓰기 때문에 그 액션 타블렛 그 위에다가 자를 두고 이게 자주 쓰거든요. 지금 자를 갖다 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액션 타블렛에 대략적으로 박스를 그려주고 액션 타블렛이 꼭 필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시프트나 우리가 이렇게 시프트를 누르는 상태에서 하면은 가로 세로가 이렇게 무조건 나오고 점을 찍었다가 나중에 시프트를 누르면서 이게 이 점을 찍으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또 그려지는 게 있죠. 이건 이 기능 아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한 타블렛으로도 충분히 그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자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좀 더 빨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도구가 이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필요한 도구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수평인 바닷가 평행을 이룬 상태에서 지금 일단 본 거니까 무조건 일단은 지평선이 2분의 1 위치 와야 되겠죠. 2분의 1. 그리고 가로등과 나무의 간격 가로등과 가로등의 이 간격들은 동일하겠죠. 길이가 동일해. 나무와 나무 간격도 동일해. 동일하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X자 그어가지고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있으면은 각 꼭지점을 연결을 X자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 위치 이렇게 그어서 얘를 쓸 수 있는 거죠. 2분의 1 위치를 등분 나누기 앞에서 했던 거를 가지고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로 다 매번 그리면은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하나만 딱 그려줘요. 이렇게 하나만 그려주고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줘요. 연결을 쭉 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등분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거죠. 평소에 자기가 쓸만한 등분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에서 얘를 가지고 일단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 아까 전에 가로등의 위치 꼭대기가 눈높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가로등이 이렇게 있겠죠. 가로등의 길이.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가로등 이 가로등 높이 대 이 길이 세로 대 그러니까 박스로 한번 보면 돼. 박스. 그러니까 어떻게 박스를 찍냐? 여기 꼭지점 찍고 여기에 꼭지점 찍고 여기에 꼭지점을 찍고 여기 꼭지점을 찍어서 이 네 꼭지점을 연결하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앞면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비율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로의 길이가 얘 비율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X 대 Y 비율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와야 돼요. 여기다가 갖고 오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보면은 딱 봐도 정사각형은 아니에요. 직사각형이니까 이게 X자를 그어봤을 때 여기 길이가 좀 더 짧고 Y가 더 X보다는 커요. 길이가 길어요. 약간. 그러면 일단 이 길이 X 길이를 그대로 여기다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Y 길이를 한 요 정도 지금 길이가 되는 거지. 지금 요 정도 길이니까. 나무의 길이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나무는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2분의 1까지가 있었죠, 나무. 이파리 있는 데가 2분의 1까지. 이 전체 길이의 2분의 1까지가 이파리가 있었어. 봐봐요. 여기서 보면 여기 이파리 시작되는 여기 길이 대 나무 밑단, 밑둥.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2분의 1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2분의 1. 그럼 도로는 어디에 있어요? 도로. 도로가 여기에서 요만큼 멀어졌죠? 이걸 지어보면 요만큼 떨어진 데 있어요, 도로가. 요만큼 떨어진 데.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 떨어진 부분. 나무에서 요만큼 떨어진 부분을 여기다 점을 찍고 소실점을 정 가운데 여기 1점 투시죠. 1점 투시는 정 가운데 그냥 여기다가 연결해서 이렇게 그어줘. 이게 도로의 폭이 되는 거예요. 도로의 폭.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앞에 이 만들어 둔 얘를 뭐 하나의 폭을 그려야 되니까 어느 정도 폭으로 돼 있냐? 한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이건 너무 짧으니까 얘를 차라리 더 몇 개를 만들어서 얘를 더 연결을 시켜버릴 거야.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폭을 도로폭에다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보다는 좀 더 넓어져야겠네. 제가 이게 뭘 맞춘 거냐면 봐봐요. 지금 가로등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로등 라인이에요. 여기는 나무가 있어야 될 라인은 여기에요. 그러면 또 한 차례 여기에서 가로등이 이렇게 여기에 있겠죠? 여기 가로등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의 폭이 여기의 폭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맞게 해주려고 지금 길이 조정을 해준 거거든요. 네. 지금 여기가 좀 잘 안 맞았죠, 여기. 여기가 이 선에 딱 맞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맞아서 다시 이게 좀 더 이렇게 맞춰줘요. 맞춰주고 좀 더 길어져요. 한 이 정도 됩니다. 필요 없는 선들은 지워줘.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가로등이 이제 있어야 될 곳. 그리고 여기는 나무가 심어져야 될 라인.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연장이 돼서 이쪽에서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얘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쭉쭉 그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가로등과 나무가 같은 세트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다 선을 그어주면 돼요.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서 어떻게 돼?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서 잎사귀가 풍성하게 이쪽에 잎사귀가 이렇게 있겠지. 후가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나와야겠지. 여기도 나무가 이렇게 투가에서 보면 이렇게 있는 다음에 이렇게 연달아서 뭐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있고 나무 기둥들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그려야겠죠. 무조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있고 얘도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제 선으로 지금 붉은색으로 했으니까 초록색과 붉은색으로 그렸으니까 이제 선을 따 보면 마지막 정리를 한다 보면은 어떤 그림이 나오냐. 원래 실제로는 지금 이 박스 요 넓이 이 넓이까지 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야지 정확하게 맞는 건데 자 그, 그 부분까지 제가 지금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그 화면의 비율까지 동일하게 재가지고 했었어야 됐어요.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가로등이 여기 있고 나무는 이걸 꼭 여러분들 같이 지금 그려보십시오. 또 Shift를 누르면서 하면 돼요. Shift 누르면은 수직평이 그려지죠. 리포트. 멀어질수록 그리고 브러쉬 크기도 좀 작게 브러쉬 크기를 동일하게 쓰지 마시고 브러쉬 크기는 좀 멀어질수록 이제 선의 두께도 얇아지게 이제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다 있을 거예요. 굳이 재지 않아도 저렇게 촘촘하게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죠. 나무 쪽에 우리가 가로등과 나무의 꼭대기 위치에서 이 공간을 바라본 거기 때문에 눈높이 선상에 얘네가 딱 끄트머리가 위가 딱 닿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하셨죠?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못 들으니 이해를 하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촘촘하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도로의 경계, 보도블럭의 높이, 차도 사이 가운데의 라인, 그리고 눈높이, 지평선을 이렇게 해줬을 때 가로등과 나무 높이가 같으니까 그 높이에서 이 공간을 바라보면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쪽에도 구름은 여기 실제 다른 그림에는 구름이 없긴 하지만 뭐 구름도 마저 만약에 그린다. 우리가 이제 원근 깊이감을 내는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물체가 뒤로 갈수록 작아질수록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을 이용해 가지고도 그걸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름이 점점 작아져도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작아지는 것도 원근감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어요? 중첩을 시켜요. 그 뒤에 있다는 거지, 이렇게. 구름 뒤에 또 구름이 있다. 중첩과 원근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뭐가 더 앞에 있고 뭐가 더 뒤에 있는지를 좀 이렇게 느끼면서 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라본 거는 어떻게, 아까 전에 얘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죠. 얘 시점. 여기 눈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죠. 이렇게. 여기 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카메라 위치가 여기 있는 거죠. 카메라 위치가. 카메라 위치가 여기 있는 상태로 바라봤을 때 요런 그림이 그려진다. 다 맞게 여러분들도 그리셨습니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런 방식으로 오늘까지 배웠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연물 배경 그리는 걸 원근으로만, 물체가 작아지고 가까이 오면 커지고 그 원근을 활용해서 배경이 그려지는 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사막 그리기, 사막 풍경을 그리는 걸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가투시가 생기는 이유, 그리고 등분 나누는 거, 그 두 개를 또 활용을 해서 등분을 나눠서 가투시가 되는 물체를 그리고 얘처럼 다시 눈높이를 복습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그리는 걸 한번 해봤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